안동 도산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마을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 전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도 각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내린 비로 폭염이 주춤합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안동의 한 야산 인근에서 50대 A씨가 멧돼지에 물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인데요. 안동 도산면 주민들은 비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수가 마을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곧 다가올 장마철이 더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초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매립 지역 하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 상태가 맑습니다. 그 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물길이 막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보시면 물이 다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 색깔이 앞서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 27일 오전, 한 달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도 이후 안동시는 물길을 바꾸고 그 위를 흰색 천막 재질로 덮었습니다. 기존의 배수로가 불법 매립되면서 이제 같이 매립돼서 이제 물이 이제 매립지로 통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됐는데 이제 5월 19일 날 저희가 배수로 정비 사업을 내서 기존에 이제 배수로로 물을 흘러다니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인한 바 이제 침출수가 거의 이제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기존의 하천이 흐르던 곳에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물길이 바뀌면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여있던 폐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던 검정색 침전물이 빗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도 보입니다. 거름 장치를 설치해뒀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물은 500m 정도 떨어진 마을로 흘러갑니다. 이렇다 보니 농사 짓는 주민들은 가뭄의 단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예, 물길을 우선은 응급조치로 바꾼 건 다행이죠. 우선. 근데 지금 내려오는 물은 조금 일시 고였던 물이 내려오면은 조금 안 좋은 물이 내려올 것 같은데. 장마철이 다가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안동시도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지에는 방수 재질의 제품으로 해서 덮어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였던 침출수가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된 만큼 장마가 닥치기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은 현 부지에 새 청사를 지어야 한다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대구시가 꾸린 공론화위원회의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도 각 지자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를 현 부지에 지을 것을 주장하는 중구 구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시청이 사라지면 일대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도 더욱 심해질 거란 설명입니다. 중구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으로 매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신청사 건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구민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대구시청 현 청사가 정말 넓고 협소하면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면 현위치 건립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하고.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공론화 과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북구를 제외한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단체장들은 28일 한자리에 모여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평가단이 너무 늦게 꾸려지고 공론화위가 정한 유치경쟁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위는 오는 7월 시민 원탁회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자칫 과열 경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어떤 신청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규제 조치는 합리적 공론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올 연말 250명의 시민대표를 선발해 신청사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대구시. 대구 새청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주 때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모처럼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잠시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한껏 달궈졌던 땅이 촉촉해지고 바람까지 제법 쌀쌀하게 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경북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월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건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입니다. 34도를 웃돌던 대구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은 27일 20도에서 22도로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무더위를 식혀준 이번 비가 반갑기만 합니다. 제가 이제 걷는 걸 좀 좋아합니다. 날이 이제 덥다가 비가 오고 나니까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구세주입니다. 시원한 순간은 잠깐, 다시 기온이 점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주만큼의 폭염은 아니지만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5월에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비가 그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분포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폭염을 달래준 비가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안동 풍천면 신성리 야산 인근에서 50대 A씨가 멧돼지에 물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경 50대 A씨가 멧돼지에 물려 발가락이 잘린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출동 당시 멧돼지는 수풀에 숨어 있다가 약 2시간 뒤 구조대가 쏜 마취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영주 지역 시민단체인 내성천 보존회가 27일 영주댐이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영주댐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에 균열, 기울어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간당 100mm의 강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붕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주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고 일부 경미한 콘크리트 균열은 보수 조치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봄 농사가 한창인 시기지만 올해도 영농 현장은 일손 부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과 군 장병들이 해마다 농촌 일손 돕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민간 참여는 여전히 적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기북면의 한 사과밭. 이맘때 가장 중요한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은 모두 포항시 공무원들. 일손이 급하다는 소식에 북구청 한 부서의 모든 직원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적과 작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여기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우러 나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농가에 대해서
도와드림을 해서 일손 부족에 대한 경비 절감이라든지. 또 다른 사과밭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2주 동안 포항 15개 읍면동에 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병의 고향인 포항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해병대로서 정성으로 도움을 주게 되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공무원과 군장병이 분투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이 예년 같지 않기 때문인데 시청 등의 일손 돕기 창구가 마련돼 있고 일자리와 연계한 농촌 인력 지원센터까지 가동 중이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과수저가처럼 때를 놓쳐선 안 되는 작업에는 품삯을 다른 농가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과도 농사도 이래 하다 보면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또 적과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오셔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는 농업 현장.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혈. 헌혈은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이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살 김태왕 씨는 헌혈을 하기 위해 오늘도 혈액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측정 등의 검사 후에 기꺼이 헌혈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133번째,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헌혈을 할 때마다 저희 건강 상태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혈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헌혈은 과다한 철분을 몸 밖으로 보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혈액을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헌혈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많은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헌혈을 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외국 여행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빈혈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색소수 수치 등 12가지 이상 건강 항목을 문진과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혈색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헌혈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또 헌혈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헌혈. 혈액 나눔을 넘어 마음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19년 의열단을 만들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원봉 선생.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지던 그의 모습이 100년이 지난 지금 허영만 작가의 손끝에서 재탄생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33 짧은 생을 마감한 김산 선생은 노글리 이야기를 쓴 박건웅 작가가 재조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항일 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많이 재조명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범함 속 되게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들 다 모여서 엄청 큰 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잊혀져 있던 33명의 독립운동가가 웹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대한 시민 영웅 한 명 한 명의 삶을 만화가 33명이 참여해 각기 다른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책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하니까 더 몰입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작품은 올해 말 완성돼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열릴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만화로 제작 중인 그 독립운동가들의 만화 캐릭터 및 삶을 전시로 소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독립열사들의 그 발자취와 삶을 한번 돌아보는 빛바랜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그림과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남성들은 만 19세가 되는 해 누구나 병역 판정검사, 일명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의 급수에 따라서 현역 복무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신검이 종합검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스물이 된 청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역을 의무로 이행하기 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역 판정 검사장은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과거 종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관이 일일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검사장 내에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디스크 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을 경우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도 1시간 내 결과가 나와 생애 첫 종합검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검사 장비는 종합병원 수준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오면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검사, 그러니까 그걸 면역학 검사라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 A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에 쌍둥이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되도록 같은 날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처럼 병역 검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범죄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는 새로운 병역 면탈 방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러 몸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찌우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계속되며 해마다 병역 면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50여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펼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병역 판정검사장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병역 의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검사 잘 받았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2000년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모두 32만여 명. 기술의 발전만큼 병역 판정 검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올해부터 대구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27일 인구정책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공간 재창조 등 인구 감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첨단기술 지원센터가 오는 2022년 경주에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서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센터는 경주 최초의 기업 지원 센터로 건립되며 외동읍 구어 2산업단지에 자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경북 지역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8일부터 3일간 통합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통합관제센터 주관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직원 5천여 명이 참여하며 각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요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해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홈페이지 공격, 해킹 메일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부서장 전원을 포함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킹메일 대응 훈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형 혁신학교인 경북미래학교 3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학교인 경북미래학교는 2018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5개 경북미래학교와 35개 예비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운영학교를 위해 총 9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했으며 2022년까지 경북형 미래학교 20곳, 예비미래학교 50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대구 혁신도시 안에 들어설 복합혁신센터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혁신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 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오는 29일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층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주요 시설과 규모 등이 발표되며 동구 주민 50여 명을 포함해 시의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센터는 혁신도시 안에 건립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도내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와 중점 관리 대상 업체가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 태극 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는 민관군 합동 정부 연습으로 안보 환경 변화와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방침에 따라 을지 연습 대신 실시하게 됐습니다. 을지 태극 연습은 예년과 다르게 먼저 대형 재난, 테러 등 비군사적 요인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고려하고 포괄 안보 개념을 적용해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한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참여할 청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난 1차 모집 결과 100명 모집에 325명이 지원해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 총 48명을 선발해 추가 모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집 인원은 20개 시군 총 52명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선발되는 100명의 청년들은 지난해 선발된 94명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공동체와 생활공동체 일원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천군이 두근두근 하트트레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내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 남녀 54명을 대상으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전문 행사업체를 섭외해 기차를 타고 매칭 토크를 하며 마운틴 곤돌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도록 진행됐습니다. 예천군은 일회성 오프라인 만남이 아닌 밴드 등을 통해 자율적 만남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9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가 지난 26일 폐막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엑스포 기간 미국과 페루 등 8개 나라 20개 업체가 참여해 2,689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과 현장 계약 114만 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객은 지난해보다 14%가 늘어난 2만 2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또 비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대기 상태가 무척 좋은데요. 이번 주 내내 맑고 크게 덥지도 않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서 공기도 참 맑은데요.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 한낮 24도로 대체로 평년 수준을 넘나들면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비가 지나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섭니다. 화요일 낮 기온 24도, 수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